이제는 엑싯 이후의 이야기도 중요해졌는데요. KB인베스트먼트의 윤소정 이사님을 모시고 세컨더리 투자자가 어떤 딜에 주목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인베스트먼트 윤소정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변곡점에선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금 조달 다각화 관점에서 세컨더리 투자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더리 투자자가 관심 갖는 딜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의 목차입니다. 저희 투자 여정과 판단 기준, 세컨더리 펀드 왜 지금인가, 세컨더리 투자 전략, 세컨더리 투자의 실전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더리 투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다른 투자자가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는 정말 어려운데요. 관리는 더 어렵고요. 엑싯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세컨더리 펀드를 잘 활용하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실전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KB인베스트먼트 세컨더리 펀드의 대표 펀드 매니저입니다. 저도 스월과 같이 제 경력이 벤처 투자 10년이 되고요. 백그라운드로는 IT 17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서비스 기획을 했었고요. 네오이즈에서는 사업 기획을 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에서는 게임 제작 리딩을 했습니다. VC 경력은 KB인베스트먼트, 아주 아이비 투자, 그 다음에 지금은 신한벤처 투자로 변경된 네오플럭스에 재직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준 회사들인데요. 1호부터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은 크래프톤 약 24조 정도에 상장을 했고요. 펄어비스 1000억에 저희가 매입했는데 1조 2천에 상장했습니다. 무신사, 어빌, 그 다음에 에이블리라는 패션 커머스 1위 등에 대한 포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된 LMM, 올거나이즈, 그 다음에 초거대 AI에 관련된 프렌들리 AI 등이 주요 포트입니다. 제 주요 경력의 특이점은 VC 첫 입사 3년 내에 3개의 성공적 엑싯을 했고요. 한 2개들이 멀티플 기업 가치로 10배 이상 엑싯했습니다. 펄어비스, 크래프톤, 드라마인 컴퍼니였습니다. 이 3건 중에 2건은 구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KB 인베스트먼트 입사 첫 해에 약 10여 건의 투심을 하는데요. 그 10여 건의 투심 중에 2건은 회수였습니다. 투자부터 회수까지 걸린 시간은 8개월, 투자 수익은 2.7배였습니다. 세컨더리 투자는 시장에서 체득한 제 엑싯 전략의 응축이었고요. 저의 포트 전략은 주로 신주는 ICT 기반의 AI 커머스 플랫폼의 성장 중심 투자를 하고 있고, 구주는 빠른 수익화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딜을 어떻게 발굴하냐고 주로 물어보시는데요.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주요 인력들이 움직이면 그 회사의 주요 표현으로는 파킹한다고 하는데요. 그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 선별을 위한 탑다운식 딜 발굴을 하고요. IT 백그라운드의 강점을 살린 딜 소식 레퍼런스 체크를 빠르게 합니다.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중심의 정량적 투자 결정이 가능했던 부분들은 제가 IT에서 저에게 주었던 경험인데요. 사업기획과 데이터 분석가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건강한 이윤을 내고 있는지, 정량적 기준으로 분석이 가능한지, 가격 협상이 가능해서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세컨더리 투자의 강점을 살립니다. 기업이 상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12년에서 15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기록상으로는 회수하는데 최소 시간은 1개월, 그다음에 완전히 다 파는 매각 엑싯 기준으로는 회수가 3개월이 가장 빠른 기준입니다. ICT에서 투자해서부터 엑싯까지 가장 빠른 시간은 기록상 3년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딜들과 1천억 미만인 딜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장내 매각, 장외 매각이 5대5 정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세컨더리 투자는 신주 투자랑 다르게 엑싯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엑싯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로컬에서 그 회사의 그 위치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아도 어떨 때는 그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슈팅하는 부분에 대한 건강한 지표를 갖고 있는지입니다. 혹은 시장에서 굉장히 우량 기업으로 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엑시 가능성에 대한 정확성 높은 판단의 3요소는 저는 정확한 타이밍, 정량 기반 분석, 신뢰 기반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시장 사이클, IPO 전망, 펀드 만기 등 매각 타임을 분석해 투자합니다. 정량 기반 분석에서 저는 그 기존의 심사역들이 진행하고 있는 핵심 경쟁력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통한 수익률을 예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IT에서 가졌던 좀 특이한 경험인데요. NHN이 저에게 주었던 그 경험입니다. 그 NHN은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의사 진행이 있었었냐면, 기획자가 상위 계획을 계획하고 경영자가 컨펌하면 그 기획자가 그 설계한 부분들을 기업에서 기업자가 원하는 대로 리소스를 투입해 주는 일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앱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그 PC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각각의 정량적 지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것들이 매출 함수랑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한 1년여 정도 분석을 했고요. 그것들을 제가 그간 가졌던 경험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비스가 오픈하자마자 각각의 내실 있는 서비스의 KPI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의 매출에 수렴할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부분들이 가능해졌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 IR 추정, 스톡옵션 잔여량 등을 같이 더한 다음에 저희의 투자 수익률을 예측합니다. 근데 사실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우량 기업이든 단기간에 굉장히 실적이 슈팅한 기업이든 갑자기 호가 단위가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호가에 적정가에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려면 사실은 매도자분과 협의를 해서 그 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약속을 받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특히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와 신뢰가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컨더리 시장은 극심한 정보 비대칭을 극복한 정확성 높은 판단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세컨더리 펀드가 왜 지금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의외입니다. 일반 펀드보다 세컨더리 펀드의 회수 기간이 2배 짧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익 배수나 수익률이 낮을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시사점은 엑시스는 멀고 펀드는 만기입니다. 두 번째는 펀드가 만기임에도 IPO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2024년도에 상장한 회사는 77개였고요. 2025년에 저희가 예측하는 숫자는 50개입니다. 코스닥 신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현황도 32% 줄었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관문은 2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규제가 IPO 시장에서 규제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의 경우 300억 원, 그다음에 저희가 빨간불이 울리고 있는 부분은 기술특례 상장 부분인데요. 허들이 100억 원 이상 높아야지만 사실 기술특례 상장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가능성 높은 회사에 몰아주기를 시작했고요. AI 기업이 24년도에 46.4%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은 상장을 가도 부진한 주가 흐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사점은 저조한 IPO의 원인은 밸류에이션 눈높이를 낮추기가 어렵다입니다. 이미 비상장 시장에서 너무 높은 밸류로 올라왔지만 그 밸류에 합당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밸류에이션 조정기라고 볼 수 있고요. 총평은 시장의 세컨더리 투자의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3년발 주요 비상장 주요 기업의 투자 가치는 21년 말 대비 약 59%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향후 회복이 예상됩니다. 국내 VC 재원이 축적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따른 점진적 글로벌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글로벌이 세컨더리 펀드가 24.4%임에 비해 국내는 7%일 정도로 낮습니다. 약간 매수자 우위의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장인데요. 위축된 시장이 바닥을 지난 다음에 비상장 투자 증가 및 가치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이 특히 상장이 지연됨에 따라 내부에 있는 스탁 옵션을 외부에 매각해서 동기부여에 원천으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의 매각 니즈 증가 통한 세컨더리 펀드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전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컨더리 펀드 전략, 실전 운영 함께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이 퀄리티 세컨더리 전략, 리더십 세컨더리 전략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마중물 세컨더리 전략을 KB는 같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하이 퀄리티 세컨더리 전략은 프리 IPO 포지션에 적합하고요. 하이 레비뉴, 하이 마진, 하이 마켓 쉐어입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장까지 2년 미만 정도를 남은 회사를 일컫습니다. 저희는 KB, PB 자산가들에게 하이 퀄리티 세컨더리 전략에 맞는 세컨더리 2호 펀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 세컨더리 전략인데요. 산업 내 탑 1, 2 기업의 구주를 매입하는 것이고요. 시장 지배력 기반의 엑식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주로 시리즈 B 이상이고요. 이때 신주와 구주를 같이 섞어서 투자도 가능하고 최소 40억 이상 투자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그룹사의 공통 펀드인 KB 디지털 펀드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마중물 세컨더리 전략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된 시기에 세컨더리 투자를 마중물처럼 선제적으로 집행하고요. 그래서 첨단 기술 기업과 실제 우량 기업이 혼합력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와 리턴의 밸런싱을 높여가며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KB가 포트가 투자한 기업 수가 1,10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첨단 기업에 대한 그 딥테크 투자들을 저희가 이미 투자했더라도 다시 구주를 매입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중물 세컨더리 전략만 약간 조금 더 소개하면 시장 위축기 투자가 가능하고요. 후속 투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그 후속에 신주를 다시 투자합니다. 세컨더리의 구조적 강점을 살린 시장 선순환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IR 항상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기업에는 추가 투자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 확보와 함께 다운사이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리스크 리턴 밸런싱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딥테크, AI, 바이오 등의 미래 산업의 기술 자산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LP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벤처 생태계 내 유동성 순환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 마중물 세컨더리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의 특징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전 섹터별 스테이지를 갖고 있는 포트가 약간 좀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K사, 저희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중물 세컨더리 인하우스에 있는 탑D를 주로 보유해서 다시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내셔널 VC 마켓에서 베스트 딜을 다시 우량 기업으로 합류시킵니다. 프로세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컨더리 투자도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특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LP 지분 투자 전략인데요. 결성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약정 총액의 45% 투자가 완료된 블라인드형 벤처 투자 조합의 유한책임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합니다. 펀드 영업 보고서가 있으시면 됩니다. GP 혹은 LP가 일부 매각도 가능합니다. 특이 사항은 그 펀드의 모든 주주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요 부분인데요. 심사역 부분들은 투자가 본인이 혹시 리스크 분산상 신주 초기 투자가 많다면 구주 투자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도하실 기관에서는 KB 인베스트먼트의 기존 투자도 저희가 구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부분에서는 현재는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 대상으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일부 매각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신주 투자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하우스를 스타트업에서는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투자사가 구주 매각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컨더리 펀드 3호 출자 LP분들에게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인데요. 사실은 이 키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생태계가 살려면 심사여,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만큼의 이윤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종의 본인이 받은 스탁옵션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엑시트할 수 있는 부분들의 장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세컨더리 투자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곡점에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세컨더리 투자의 가치는 조기 회수를 통한 생태계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요. 현재 한국은 제도와 인프라가 신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컨더리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정보 공개, 전문성의 삼박자에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모두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 마지막으로 KB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총 운용 자산은 3조 20억 원이고요. 스테이지별 펀드, 섹터별 펀드를 고루 갖고 있습니다. 펀드 수는 43개 정도 되고요. 예비 유니콘 기업 수는 20여 개, 투자 기업 수는 1,100여 개입니다.
KB 인베스트먼트의 탑딜과 세컨더리 투자 성과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